송원재 TV 시작합니다. 이재명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두 가지 녹취록이 화제입니다. 하나는 이 위증교사와 관련된 녹취록이고 또 하나는 이재명의 대북 송금 이 혐의와 관련된 녹취록입니다. 이 두 가지 녹취록에 의해서 이재명은 대북 송금 또 위증교사에서 결정타를 맞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오늘 사실상 거의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 2일 기억하실 겁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또 민주당이 이화영을 증인으로 불러서 소위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을 앞두고 청문회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화영을 불러서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이 이화영이 무슨 독립운동을 한 투사처럼 이화영을 떠받들고 이화영이 검찰의 회유 협박을 당했다. 거기에 동조를 하고 이런 작태를 보였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이 이화영과 변호사입니다. 이화영의 변호사 김형태 변호사입니다. 이 김형태 변호사는 민주당 쪽에서는 굉장히 이 무게감 있는 변호사로 여기고 있습니다. 소위 민변 쪽에서도 잘 이렇게 개별적인 사건에 나서지 않는데 김형태가 이화영의 변호사로 이렇게 선임이 되고 김형태가 이화영과 접견을 합니다. 그렇게 변호사 접견하는 자리에서 생긴 이 녹취록, 이화영과 김형태가 나눈 이 녹취록을 주진우 의원이 공개를 합니다. 폭로를 합니다. 이 녹취록이 처음 폭로가 된 건 아닌데 내용이 굉장히 좀 새로운 것들이 많아서 충격적인 것들이 많아서 당시에 법사위의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정청래도 의표를 찔렸다. 민주당도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이 녹취록의 내용, 이 녹취록이 어떻게 녹취가 가능했느냐, 많은 이런 의문점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좀 전에 주진우 의원이 국민의힘의 법률자문위원장입니다. 주진우 의원이 TV조선에 출연을 해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자기가 판단하는 이 이화영과 변호사라고 하는 김형태가 나눈 이 녹취록 40분 가까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녹취가 됐느냐, 이 내용 전체는 뭐냐라는 걸 소상히 밝혔습니다. 어제였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자기도 이런 내용을 보고받았다. 김형태가 변호사로서 이화영을 접견하면서 녹취를 했다. 이런 내용을 보고를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고발 조치하겠다.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접견을 할 때는, 이화영을 접견할 때는 모두 휴대폰 이런 걸 반납해야 하고 이 허가를 받기 전에는 이 녹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김형태가 몰래 녹취한 것이 아니냐. 김형태는 도대체 왜 이런 녹취를 남겼을까?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에서도 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이 이화영과 김형태가 나눈 녹취록 전체입니다. 지난 2일 법사위에서 폭로를 한, 이 주진우가 폭로를 한 이 녹취록 그 부분에서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화영이 정말 두렵다. 김성태, 쌍방울의 김성태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다. 폭로할지 모른다. 김성태를 통해서, 쌍방울을 통해서 이재명의 지난 2018년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데 법원에 로비를 했다. 1심, 2심, 3심 모두 로비를 시도했다. 권순일 재판 거래가 3심입니다. 대법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관련해서 불법 정치 자금을 이 쌍방울에서 냈다라는 것들, 또 뇌물을 받았다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만 있었느냐? 이 내용만이 아닙니다. 이게 지난해에도 이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민주당 쪽에서 공개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건 또 앞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이 거기에서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검찰의 회유 협박을 받았다, 짜장면을 먹었다, 이런 내용들을 거짓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지금 김형태가 유도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검찰에서 회유 협박을 했다라는 걸 지어내서 김형태와 주고받습니다. 그런 내용을 그 녹취록에는.
그 다음에 자신이 지금 이재명에게 이 대북 송금을 보고했는데 그건 검찰의 회유 협박에 의해서 한 것이다. 이 진술을 뭐 번복할 필요가 있다. 이 진술은 가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전체 40분입니다. 이 내용 중에는 지금 잘 들어보시면 이재명에게 유리한 것도 있고 이재명에게 불리한 것도 있습니다. 내용이 전체가. 이화영이 그런 진술을 합니다. 이재명에게 불리한 것은 이제 김성태가 모두 폭로하면 큰일 난다. 두렵다. 이재명에게 유리한 것은 검찰의 회유 협박이 있었다. 자신이 진술한 것, 이재명에게 모두 보고했다라고 하는 진술은 이 검찰의 회유 협박 때문이었다. 짜맞춘 것이다. 이건 이재명에게 유리한 겁니다. 이화영은 왜 이렇게 이재명에게 유리한 진술, 뭐 이화영의 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가짜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이재명을 협박하는 듯한 이런 진술을 모두를 했을까? 김형태는 변호사로서 이화영과 이걸 녹취록을 어떻게 녹취를 하게 됐을까? 주진우가 일부 추정, 일부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허가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법원에 지금 녹취록을 자료로 제출까지 했다. 재판부에. 필요한 부분, 자기들이 유리한 부분. 김형태가 몰래 휴대폰을 들고 가서 이화영과 접견하면서 녹취를 한 것이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어보면 김형태의 목소리는 뚜렷한데 이화영의 목소리는 뚜렷하지 않고 울리고 있다. 이화영도 김형태가 자신의 변호사이긴 하지만 이게 이재명 측 변호사다. 이재명을 위해서 자기를 지금 만나러 온 것이다. 그 당시에 검찰에서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라고 검찰에 진술하고 난 이후였습니다. 그러자 난리가 난 거죠. 이재명이 딱 걸려든 거죠. 이걸 진술을 뒤집어 엎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정에 이화영의 부인이 나와서 이재명, 박찬대 등이 이제 시켜서 이화영의 부인이 나와서 재판정에서 사상 유례 없이 부부 싸움이 일어납니다. 뭐 이화영의 부인이 이화영에게 정신 차려라. 지금 뭐 앞으로 그런 식이면 이 면회도 오지 않겠다. 밖에서 이제 도와주지 않겠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이화영이 그 이후에 진술을 바꿉니다. 이 사이에 김형태가 이례적으로 이 원로 변호사라고 꼽히는 사람이 이화영의 변호사로 선임이 돼서 이화영을 접견합니다. 그리고 이런 녹취록을 남깁니다. 이화영은 두 가지를 계산한 것이죠. 이재명이 원하는 검찰의 회유 협박이 있었다. 자신의 진술,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라는 이 진술, 이런 부분들이 검찰의 회유 협박에 의한 것이다. 라는 김형태가 원하는 이야기도 해줍니다. 물론 가짜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을 협박하기 위해서, 언젠가는 써먹기 위해서 김성태가 모든 것을 폭로하면 두렵다. 이 법원 판사들에 대한 로비도 있다. 유동규 본부장이 이 부분은 다시 법정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180억 원을 1심 판사에게 180억 원을 1심 판사 그 친구의 사업 자금으로 김만배가 대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또 쌍방울이 로비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다. 김만배로부터. 이걸 법정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2심은 도저히 이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그런 판사였다. 그래서 이재명의 2018년 선거법 위반 재판은 1심에서는 무죄였습니다. 2심에서는 300만 원 벌금형입니다. 3심 권순일 재판 거래 의혹 3심에서 대법원에서 또 무죄로 뒤집어집니다. 이런 과정에서 로비가 있었다. 곧 이제 이 김성태와 김성태 측에서 모든 걸 폭로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화영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고 김형태는 재판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재명을 이 혐의에서 빼내기 위해서 이화영의 이 진술이 필요했던 것이다. 또 김형태가 이화영을 만난 것은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라고 하는 그 검찰에서의 진술을 뒤집어 엎어라.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형태에 대해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이야기했듯이 이건 뭐 형사처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가 접견을 하면서 몰래 녹취를 한 겁니다.
이건 당연히 고발해서 법적인 처벌을 해야 되고요.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서 유화영이 가짜로 지어냈고 검찰의 회유 협박은, 그 다음 김성태가 법원에 로비를 했고 김만배도 로비를 했고 또 이 뇌물도 줬고 정치자금, 불법 정치자금도 이재명에게 줬다. 이 부분은 모두 주진우 의원이 고발 조치를 해서 지금 곧 이제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확정이 되면서 이재명의 대북 송금, 이재명의 대북 송금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 되지 않았느냐. 어제 대북 송금 재판에서 신진우 부장판사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 이재명이 뭐 요구하는 얼토당토하는 이 재판부를 바꿔달라, 재배당해달라,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다. 요건에 맞지를 않는다. 이렇게 정리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 유동규를 비롯해서 김성태 측에 계속 폭로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이 판사에 대한 로비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무죄가 2번 나옵니다. 1심에서 무죄, 2심에서는 300만 원 벌금형. 대법원에 가서 또 무죄로 뒤집어집니다. 이 1심과 3심에서 판사에 대한 로비가 있었지 않느냐. 유동규는 분명하게 180억 원을 김만배의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북 송금 이 재판에 있어서 이 녹취록은 이재명의 유죄 부분을 확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위정교사 재판과 관련된 녹취록입니다. 이재명이 이게 지난달 30일에 위정교사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3년 징역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마지막에 이재명 측이 자신이 위정교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로 녹취록을 또 제시를 합니다. 이재명 측의 변호사가 이 녹취록을 내놓습니다. 이 녹취록은 언제 만들어진 것이냐? 이재명의 2018년 그 선거법 위반 재판, 그 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을 당시에 2019년 1월 이재명의 변호사 측과 김진성이 나눈 이 대화 녹취록입니다. 이 녹취록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재명이 왜 이 녹취록을 마지막에 이 결심 공판 마지막에 제출을 합니다. 공개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것은 김진성에게 자기가 위정을 교사하지 않았다. 2002년에 검사를 사칭한 것은 자기가 누명을 썼다. 정말 누명을 쓴 것이다. 2018년에 이거 누명 썼다. 이 거짓말로 인해서 선거법 위반 재판이거든요. 그래서 2002년에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것, 이건 누명을 쓴 게 맞다. 그 당시에 그런 내용을 김진성이 들었다. 김진성이 기억을 채 다 못해서 자기가 그 기억을 보충해 줬을 뿐이지 위증해 달라 이렇게 교사한 것은 아니다. 이 주장을 계속합니다. 근데 김진성은 기억도 하지 못하고 그 내용도 잘 몰랐다. 그런데 이재명이 모두 내용을 어떻게 진술하면 된다라고, 위증하면 된다라고 모두 이렇게 자료까지 만들어줘서 자기가 위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핵심은 2002년에 이재명이 이 검사를 사칭하는데 그래서 벌금형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위 KBS 측과 이재명이 주장하는 KBS 측과 김병량 성남시장 측에서 이재명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느냐. 이재명이 계속 그 지난달 30일에도 재판정에 나오면서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뭐 이런 검찰은 처음 본다. 자신의 위정교사와 관련해서 검찰에 유리한 증거, 녹취, 자기에게 불리한 녹취가 있는데 검찰에 유리한 녹취록만 계속 공개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녹취록은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사실은 지난 7월에도 자신에게 유리하다라고 하는 증인을 또 불렀습니다. 소위 2002년 그 당시에 KBS 기자입니다. 그때 이재명이 묻습니다. KBS 기자에게. 지난 2002년에 이 검사 사칭 관련해서 KBS와 김병량 이 성남시장 측에서 이재명에게 모두 덮어 씌우려고 하는 이런 내용을 들은 적이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때도 또 그 기자와 나눈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기자는 단호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 일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의 이 반박이
무산되는 것입니다. 지난달 30일에도 이재명이 이 또 녹취록을 막판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건 검찰에 불리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김진성에게 위정교사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이 녹취록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2019년에 이재명의 변호사가 김진성에게 계속 유도 질문을 합니다. 이거 지금 그 당시에 검사 사칭한 것 이거 이재명에게 덮어 씌우자. 이런 내용 다 알고 있지. 이제 어떻게 증언하면 되는지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진성은 그 당시에 나는 그런 내용도 정확하게 몰랐고 그런 소문이 있는지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건 지금 이재명이 위정교사를 김진성에게 위정교사하는 전화를 하고 난 다음의 일입니다. 이 변호사는 김진성을 상대로 해서 그런 내용을 이제는 다 아느냐 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이재명의 김진성과 나눈 위정교사를 이재명의 변호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녹취록이었습니다. 전화통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검찰이 숨기고 이 이재명에게 유리한 녹취록이라고 해서 검찰이 숨기고 공개하지 않는다라면서 이재명 측에서 이 마지막에 이 위정교사 결심 공판 마지막에 공개를 한 겁니다. 이재명 스스로 제 발등을 찍은 겁니다. 검찰의 말처럼 이재명이 자신이 위정교사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서 김진성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녹취록이었던 셈입니다. 이재명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도 또 위정을 한 셈입니다. 또 거짓말을 한 셈입니다. 지금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고 있는 현장인 셈입니다. 이 내용을 오늘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자신에게 유리한 녹취록이다라고 계속 재판부에 공개를 하고 검찰에 이렇게 대항을 했는데 그게 모두 판판이 깨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위정교사한 걸 확인하는, 스스로 확인하는 그런 결과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다음 달에 이재명의 위정교사 이 1심 선고는 중형이 불가피합니다. 당연히 뭐 선거법 위반 2가지 거짓말은 유죄가 확정이 되면 이건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은 특히 지금 2년 징역형이 구형이 됐습니다. 실형이 불가피합니다. 대북 송금 이게 앞으로 어디까지 번져나갈지 짐작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이화영이 키를 쥐고 있습니다. 이화영만 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쌍방울의 김성태가 쥐고 있고 김만배, 유동규 등이 모두 알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이 위정교사가 아니라 재판부에 로비까지를 했다. 이 내용은 뭐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이재명이 피해갈 수 없는 스스로 지금 자기가 제 발등을 찍고 있다. 제 죽을 자리를 찾고 있다라는 내용들입니다. 녹취록은 생생합니다. 녹취록에서 이재명은 딱 걸려들었다라는 것이 계속 확인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